뇌의 주인 되기. 1. 감정에 빠진 뇌를 구하라. 감정에 고착되는 것은 마치 피아노가 고장나서 도라는 건반이 계속 눌려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누가 소를 두드리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혼자 있게 되면 다시 도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악기도 조율하면 제 음이 돌아오듯 뇌파 진동으로 뇌파를 조절하면 본래의 건강한 바탕을 되찾을 수 있다. 뇌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부터 그런 관점으로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자. 당신은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런가?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가? 먼저 당신의 뇌에게 물어보라. 무엇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한다. 직장 상사나 윗사람이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주변 동료가 마음이 옹졸하고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따라 인생을 사느라 당신은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들 관계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장 끊어버릴 수도 없고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창조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뜻인가? 뇌 회로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계가 청산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 원하는 대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답은 노우다. 당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사실은 당신의 내면이 반영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내면이 바뀌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뇌 회로를 바꾸기 전에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당신의 내면에 여전히 분노나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그것은 그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을 창조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인생을 창조하고 싶다면 뇌 속에 잠복해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털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뇌의 주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뇌 속에 잠복해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념들은 뇌의 정보 처리에도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부정적이고 탁한 에너지가 뇌에 산만한 뇌파를 만들고 우리의 근원적인 의식에 자리한 초월적인 사랑과 지혜,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물론 사람에 따라 내면에 쌓인 상처와 분노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털어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그것도 큰 발전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뇌 회로에 고정된 틀, 즉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의 폐쇄 회로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근원적인 에너지와 만나는 방법, 뇌파 진동. 뇌 속에 고착된 관점이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에 형성된 패턴이 워낙 강하다 보니 새롭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과거의 습관에 동조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에는 몸의 에너지부터 바꿔야 한다. 썩어버린 작은 연못이 있다고 치자. 주인은 악취로 진동하고 물고기는 배를 드러내고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다. 이 연못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만약 연못 근처에 큰 저수지가 있다면 연못의 수문을 활짝 열고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맑은 물이 세차게 흘러 들어오면 저절로 썩은 물은 연못 밖으로 흘러나간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물이 연못에 채워지면 어느새 물고기들이 찾아와 헤엄치고 주위엔 아름다운 꽃들로 무성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못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원적인 에너지와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뇌파 진동이다. 뇌파 진동은 우리의 신체와 두뇌에 고여있는 탁한 에너지를 모두 털어버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만나게 해준다. 뇌를 흔들어 우주의 생명력이 뇌와 몸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라. 근원의 에너지와 연결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과거의 습관과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수시로 뇌파 진동을 하라. 당신의 몸과 뇌를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될 때라야 내면에서 무한한 창조성이 솟아나온다. 그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슴에서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아니다. 악기를 조율하듯 뇌파를 조절하라. 앞서 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보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는 먼저 감정이라는 정보가 있다. 뇌를 잘 쓰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정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뇌를 건져내어 이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치심이나 슬픔, 분노를 느낄 때 감정에만 빠져들지 말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라. 우리가 현재 느끼는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다. 감정은 대개 우리 뇌에 저장된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에 기록된 가문이나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에 유전된 정보에 그 뿌리를 둔다. 또 과거의 실패나 타인의 비난 등에서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억 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튕겨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감정적인 기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런 감정 자체가 나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내가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수줍음 많고 소심하지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정서적인 습관을 나라고 규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감정은 그저 악기와도 같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느 건반을 누르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음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뇌도 어떤 정보와 맞닥뜨리는지에 따라 슬픔과 기쁨, 미움과 사랑 등의 다양한 음을 자유자재로 연주해낸다. 그런데 감정에 구착되는 것은 마치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도라는 건반이 계속 눌려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주변에서 누가 소를 두드리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혼자 있게 되면 다시 도로 되돌아간다. 우울증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악기도 조율하면 제 음이 돌아오듯이 우리도 뇌파 진동으로 뇌파를 조절하면 본래의 건강한 바탕을 되찾을 수 있다. 감정은 뇌의 생리작용일 뿐 내가 아니다. 감정은 약한 사람에게는 넘기 힘든 태산과 같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발밑을 잘 살피기만 하면 되는 작은 돌뿌리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감정에 끌려 다닌다면 창조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만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감정을 창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우리의 순수한 본성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다는 밀려오기도 하고 쓸려가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지만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감정은 그냥 당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무엇일 뿐이다. 당신 자체가 아니다. 슬프면 슬퍼하고, 화가 나면 분노하고, 기쁘면 활짝 웃어라. 하지만 슬픔이 당신도 아니고, 분노가 당신도 아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성찰의 주제로 삼는 것도 좋은 마음 공부다.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뇌에게 말을 거는 것도 감정의 객관화를 돕는 방법이다. 슬플 때는 지금 나의 뇌가 슬퍼하고 있구나. 기쁠 때는 나의 뇌가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감정을 관찰해 보라. 그리고 뇌에게 사랑과 격려를 담은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과 나를 저절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은 결코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나의 실체를 가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기쁠 때도 이것이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슬플 때도 이것이 한낱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된다.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며 생리작용일 뿐이다. 거기에 연연하며 끌려다니지 말라. 혹자는 이 말이 너무 건조하며 매몰차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작용을 이해하면 인간의 감정 드라마가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알 수 있다. 뇌파 진동으로 감정 상태를 바꾼다. 감정을 만드는 것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따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한다. 최근 들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많은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다음에 끔찍한 사건도 그런 예다. 미국 LA에서 일어난 일이다. 멕시코 출신의 한 남자가 친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원래 자상한 아버지였던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난폭한 성격으로 변했고 매일 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끝에 급기야 딸을 목졸라 죽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에게서 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정밀 진찰 결과 그의 뇌 속에 혹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 혹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을 과잉 분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질량을 가진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그를 비정한 아버지로 만든 셈이다. 뇌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구체적으로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화학 물질이 인간의 사고와 감정, 활동을 지배한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의 정체도 결국 뇌 속의 화학 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가 지배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뇌파 진동이 있다. 우리는 뇌파를 조절함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감정 상태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뇌파 진동이 어떻게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감정을 차단하는 방법, 뇌파 진동. 뇌파 진동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뇌파 진동은 고개를 도리질하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반복함으로써 불필요한 모든 생각을 일시 정지시킨다. 생각의 전원을 내리는 것이다. 생각이 끊어지면 감정도 사라진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 생길 수 있겠는가? 생각이 끊어지고 감정도 사라진 자리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텅 빈 고요가 깃든다.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뇌파 진동을 통해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뇌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복잡하고 산만한 생각은 뇌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런 뇌파에 갖가지 감정이 동조하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은 이성적인 생각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졌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피리 하나로 제압하여 그 음률에 맞춰 춤추게 하는 기인을 보게 된다. 뇌파 진동이 바로 그렇다. 그것은 질풍노도와도 같은 우리의 감정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피리 소리와도 같다. 뇌파 진동의 단순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은 생각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로 차원을 이동한다. 이것은 뇌 속에 얽힌 복잡한 뇌파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신호다. 뇌파가 달라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깊어지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리듬을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 안의 리듬, 그 리듬을 통해 놀라운 치유 현상이 일어난다. 그 생명의 리듬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평화롭게 해준다. 아울러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된 생명의 리듬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 내면에 방치되었던 놀라운 잠재 능력이 개발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의 본래 리듬을 잃어버렸으며 자기의 본래 리듬을 외면한 채 주위 사람들의 리듬을 흉내내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남을 흉내내는 삶에는 생명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유일한 개성적인 존재다. 우리가 저마다 각기 다른 춤을 추고 각기 다른 노래를 불러도 그것은 자체로 놀라운 하모니를 이룬다. 이것이 생명의 리듬이 가진 신비로움이다. 감정을 창조하는 연출가가 되라. 더 이상 감정에 빠진 뇌를 방관하지 말라. 이제는 누가 뭐래도 당신이 뇌의 주인이며 감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당신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즐기는 연출가가 되기를 바란다. 감정의 주인으로서 춤을 추듯이 감정을 타고 즐겨라. 감정은 운명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는 감정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